안녕하세요, 노마드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어떻게 만드는지,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 보시면서 그냥 따라오시면 되세요. 먼저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접속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네이버 아이디는 거의 다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새로 만든 아이디였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블로그로 들어가셔서 내 블로그를 누르시면 개설이 됩니다. 아마 이런 화면이 뜨실 건데요. 다 닫으시고 여기에 자동으로 이제 완성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글쓰기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글을 이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글을 이제 쉽게 쓰는 방법을 아셔야 될 텐데, 제가 블로그 글을 쉽게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는 여기 보이시는 지금 모니터 버튼이 있어요. 이 모니터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모바일 화면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 모바일 화면으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글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블로그 글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그 블로그 글을 뭘로 보냐 하면은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화면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좁은 화면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쓰셨을 때 훨씬 더 모바일에서 보기 편한 그런 글들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제 노마드 크리스 TV에도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을 쉽게 쓰는 방법은 이렇게 좁은 화면에다가 짧게 쓰시는 겁니다. 짧게 쓰세요. 길게 쓰실 필요도 없어요. 일단 제목 편하게 쓰세요. 오늘 저의 노마드 크리스 채널에서 본 영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노트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써보시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제목은 잡으세요. 제목 잡는 거 아직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키워드 잡는다, 뭐 여러가지 방문자 수 늘리는 법,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은 시작조차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쓰셔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지금 글을 쓰는 습관 만드는 것부터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집에서 돈 버는 방법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를 여러분들의 글로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편하게 쓰는 방법 중에서 베껴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베껴 쓰는 방법은 말 그대로 베끼시는 겁니다. 다른 글을 가지고 와서 한번 베껴 볼게요. 이제 여러가지 글 중에서 노마드 크리스 글이 있을 텐데 제 글을 한번 베껴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이 내용으로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글을 보고서 다르게 단어를 써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글로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건 거의 뭐 필수가 됐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으면은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거 뭐 거의 필수가 됐는데요. 위에 이제 부업, 집에서 돈 벌기, 온라인 수익화, 디지털 노마드 많이들 시도하시죠? 이런 글을 여기에 이제 가지고 올 때는 여러분들의 문장으로 바꿔보시라는 거죠. 베껴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익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거의 푼돈 수준으로만 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것도 그대로 베껴보세요. 이렇게 화면을 놓고 나란히 놓고 그냥 베껴보시는 겁니다. 수익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뭐 이런 문장도 수익화를 시도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써보시고, 그런데 푼돈밖에 못 벌고 계시죠?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그 중에는 빼고 시도했어도 한 푼도 못 벌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베껴 보시되 다른 내용으로 바꿔 보시는 거, 이걸 뭐 영어로는 패러프라이징이라고도 하는데 단락을 다른 말로도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글로 만드는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뭐 이러면은 이제 베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글은 어차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원래 있었던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것 자체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원래 다른 사람이 이제 정리한 아이디어를 내 말로 바꿔서 그렇게 말해보는 연습, 그리고 글로 써보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콘텐츠가 없어서 글을 못 쓴다, 이런 말씀은 이제 안 하시게 될 거예요. 쉽게 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짧게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줄바꿈을 최대한 많이 하세요. 그래야지 모바일에서 봤을 때가 편합니다. 모바일에서 보기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글은 숨 쉴 틈 없이 줄바꿈도 없이 빽빽하게 쓰면은 진짜 힘들어요, 글 읽기가. 그래서 저는 모바일 버전에서 편하게 이렇게 써버리고 PC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오른쪽이 좀 비어 있어서 좀 허전한 느낌은 나는데 뭐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모바일로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친화적으로 쓰세요.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글을 쓰시면 여러분들도 글을 잘 쓰실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글 썼을 때는 진짜 못 썼어요. 제가 처음에 썼었던 글들을 보여드리면 재작년 6월 20일 썼던 글이 이런 글이거든요. 그냥 막 썼습니다. 그냥 막 썼어요. 생각 없이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막 써나갔는데, 이렇게 하다가 글쓰기를 좀 쉽게 할 수 없을까? 그리고 글 읽는 사람
사람들이 좀 잘 읽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막 태그 아무렇게나 달고 막 난리 났죠. 그런데 매일같이 쓰고 하다 보니까 습관이 들여지니까 이제 이렇게 빽빽하게 쓰던 그런 습관을 좀 버리고 내가 모바일에서 보는 사람들이 편하도록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이 모바일에서 보는 걸 알고 이런 식으로 조금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써나갔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도 조금씩 있어지기 시작하고 또 글 읽기가 편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책을 쓴다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앞서 보여드렸었던 식으로 써야 되겠지만 블로그에다가 쓰실 때에는 모바일로 대부분이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글을 쓰면 되는데 아무렇게나 글을 쓰면 저품질 걸리지 않나요? 뭐 이런 걱정들을 좀 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꿀팁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외부 링크를 걸면 저품질 걸린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글을 쓰면 저품질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꼼수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링크를 걸려고 이렇게 모두닥 어플 사용해가지고 하는 글을 이렇게 써봤는데, 모두닥 어플을 통해서 추천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 링크를 좀 걸어야 되거든요. 그 친구 공유 링크를. 근데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바로 쓸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가 점수가 좀 이렇게 좀 깎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깎이지 않고 저품질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좀 꼼수를 쓰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외부 링크로 거는 걸 싫어할까? 왜 네이버는 외부 링크를 걸면은 저품질에 걸리게 만들었을까? 왜 저품질에 걸리게 만들었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네이버의 경우에는 네이버 안에서 모든 광고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여기도 광고, 여기도 광고, 여러 가지 광고 링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네이버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면 네이버 광고를 더 이상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자,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네이버 매출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떠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이버는 계속 네이버 안에 붙잡아 놓기 위해서 다른 외부 링크를 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블로그에다가도 이렇게 외부 링크, 모두닥 어플 링크를 걸어버리면은 그 블로그 글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저는 꼼수를 좀 쓰냐면은 제 블로그 링크를 걸어요. 제 블로그 안에서 이렇게 모두닥 가입하기 해가지고 요 외부 링크를 여기를 통해서 걸었습니다. 자, 이 글은 모두닥 어플 링크만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리고 1,500원, 1,500포인트를 양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써놓고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이걸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에게 1,500포인트가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여기에다가 외부 링크를 바로 걸어버리면 이 글은 점수가 깎이는 글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 글을 통해서 이 링크로 들어가게 만들면 이 글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블로그 안에서 블로그 링크를 걸었을 때는 네이버 외부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글은 점수가 깎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글은 어떡하냐? 이 글은 지금 외부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 글 때문에 그럼 저품질 걸리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꼼수를 하나 쓴 게 뭐냐? 이 글의 경우에는 제가 검색을 비허용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색 허용이 기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해제하는 거예요. 이걸 해제해놓고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내 블로그에서 봤을 때에는 여기에 검색 비허용이라고 이렇게 뜨게 돼요. 검색 비허용. 이게 무슨 이야기냐? 네이버에서 그 블로그에 점수를 준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블로그가 상위에 노출될 수 있게끔, 혹은 또 상위를 떠나서 좀 뒤로 밀리게끔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순위. 네이버 블로그 점수라는 거는 알고리즘이 그런 식으로 점수를 줘요. 자, 점수를 주는데 검색 비허용으로 해놨을 때에는 이 검색 비허용된 글은 점수에 반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알고리즘은 어디까지나 검색 노출 순위를 정하려고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검색 비허용으로 해놨을 경우에는 점수가 매겨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가 이제 노출을 원하고 사람들의 클릭을 원하는 글은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고 외부 링크는 여기에다가 걸지 않고 이 검색 비허용으로 글을 하나 써서 외부 링크를 걸면 점수가 깎이지 않고 점수에 영향 없이 외부 링크를 걸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연습 삼아서 계속해서 글을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에도 키워드를 잡아서 제목으로 쓴 게 아닌 경우에는, 그때는
검색 비어용으로 눌러놓고 누구한테 노출을 하시면 되냐 하면은 서로 이웃분들한테 노출이 되게끔 하시면 돼요. 검색 비허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노출이 되냐, 여기 보시면 이웃 세 글 있잖아요. 여기에 다 노출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의 브랜딩을 위해서 쓴 글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서로 이웃분들한테 노출을 시킬 생각으로 비허용을 누르시고 서로 이웃분들한테만 노출을 시키세요. 특히나 어떤 광고 키워드를 썼을 경우, 네이버 매출에 방해가 될 만한 글을 썼을 경우에는 검색 비허용으로 해놓으시고 이웃분들한테 노출을 시킬 걸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글을 좀 베껴서 쓰는 걸 연습을 하시고 짧게 쓰세요. 그리고 매일같이 쓰시면 여러분들의 그 글 쓰는 실력이 점점 늘어나고 점점 이제 글쓰기가 편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점수가 깎일까봐 걱정이 된다, 검색 비허용으로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인을 받기 위해서 글을 썼을 경우에도 외부 링크는 내 블로그 안에 검색 비허용을 해 놓으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외부 링크를 걸고, 그러고 나서 나의 이 블로그 글 안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간접적으로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 글은 검색 비허용으로 해 놓으시면 되세요. 오늘 제가 여러가지 꿀팁을 드렸는데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블로그 습관 잘 들이시고 또 많은 돈 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늘 큰 힘이 됩니다. 노마디크리스의 비밀 노트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꼼수와 좀 꿀팁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도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